안녕 형들. 오늘 형들에게 소개시켜줄 레슬러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슬러 중에 한 명이야. 그의 별명이 하트브레이크 키드. 이제 형들도 아하 했겠지. 일명 HBK라고 하는데 그가 걸어온 레슬러로서의 삶을 보면 당대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 바로 션 마이클스라는 형님이야. 체구가 클수록 일중한 몸놀림으로 링 위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반면,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레슬러들은 정말 화려한 기술로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형도 가진 기술을 갈고 닦아야 했지. 여기 션 형의 필살기는 스위치 뮤직이라는 기술인데 누가 붙인 이름인지 정말 멋있지 않아? 상대방이 쓰러져 있을 때 마이클스 형이 발을 동동 구르며 필살기의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이때 관객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지. 상대방이 발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이때 날아가는 션 형의 발차기, 짝소리와 함께 시원시원하게 날아가는 이 기술은 션 형의 일발 역전기기도 하지. 다른 레슬러의 기술에 비해 발동 시간이 무척 짧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 스위치 뮤직으로 오히려 관객들이 열광을 할 때가 많았어. 이것을 맞는 상대방은 곧 대자로 뻗어버리거나 몸을 못 가누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태그팀 동료의 필살기랑 연기까지 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었지. 이 형은 데뷔 초기 시절에는 매우 악동 기질이 다분했거든. 주위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민폐남이었어. 1900년도 중반 당시 WWE는 정말 힘든 시기를 맞이했는데, 당대 최고의 스타 헐크 호건의 은퇴의 여파도 있었지만 이 이후의 세대 교체가 그리 썩 신통치 않았어. 1992년 스테로이드 파동까지 겹쳐 미국 프로레슬링계는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되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스타성을 지닌 레슬러들의 부재였는데, 이때 구세주로 나타난 스타가 바로 브렛 하트와 션 마이클스, 이 둘이었던 거야. 세대 교체를 위한 뉴 제너레이션 시대가 열렸던 거지. 자신의 회고록에 WWE를 짊어지고 나가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역대 챔피언들은 거구의 근육덩어리였거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체구가 작고 스키니한 스타일인 자신이 세계 챔피언이 된 동시에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 WWE를 짊어지고 가야 했으니 그 스트레스는 오죽했을까? 그래서인지 이 하트브레이크 키드는 이때부터 갖은 진상짓과 망나니의 표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가 악역으로 열어난 DX 시절의 그의 모습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악당의 표본으로 남아있어.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클릭이란 단체를 결성하여 동료 선수들을 라커룸뿐만 아니라 백스테이지에서도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기도 했지. 그가 등장할 때면 관중들의 입에서 욕이 터져나올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여성 디바에게 부변 도시락을 주거나 민간인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고, 브렛 하트와의 라커룸 난투 사건, 약물 중독으로 일어난 라커룸 백스테이지 사건 등 험한 악행의 일화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이 되지 않은 건 WWE의 최대 힘든 시기에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지. 언더테이커와의 경기 때 요추가 부러지는 일까지 벌어져 빠른 은퇴를 결정하게 되는데, 관객들이 천벌을 받은 거라고 말할 정도니 그의 악역은 역대 최고였던 것이지. 2002년도 그가 다시 WWE에 복귀를 하고 키가 7cm나 줄어드는 척추 수술을 4번이나 한 끝에 등장했는데도 동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 레베카를 따라 종교를 믿으며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션 형님. 그가 개과천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동료 레슬러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인을 할 정도였으니 그의 과거로 인한 악명은 대단했던 것이지. 그토록 승리에만 몰입했던 이기적인 션 형이 복귀 이후부터는 승리를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고, 2002년을 제외하고 은퇴까지인 2010년 동안 메인 챔피언 자리에 한 번은 오르지 않았지. 하지만 그는 아무런 불만 없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챙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듯 모든 정성을 WWE에 쏟기 시작한 거야. 시간이 점점 지나고 주위의 동료들이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외톨이였던 션에게 주위의 동료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한 거지. 그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야. 이 형이 일명 명경기 제조기인데, 어떤 이와 경기를 해도 명경기로 마무리가 되지. 항상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습관 때문에 자신보다 낮은 레벨의 선수와 겨룰 시 대체적으로 의욕이 떨어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레슬러들과는 달리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여 관객들에게 최상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모습은 얼마나 프로다운지 몰라.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한 플레이 때문에 그가 경기 중에 자주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연출이 아닌 고질적인 허리 부상 때문에 정말 아파서 그랬다는 소리가 있어. 그만큼 레슬링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션 마이클스 형님.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경기가 수세에 몰리다가 나중에 힘들게 역전하는 모습이 많은데, 그래서 더욱 드라마틱한 경기가 완성되게 되었지. 역대 인기 순위에서 존시나와 동급인 1위 자리를 현재도 놓치지 않고 있는 명실공히 최고의 스타 션 마이크스. 라커룸 난투 사건 등 브렛 하트와의 앙숙 관계 때문에 마음에 한가득 짐을 지고 있었던 쇼형 션 마이크스가 브렛 하트에게 마지막에는 사과를 권했고, 그것을 멋지게 하트 형이 받아주면서 그 후부터 한층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 션의 와이프인 레베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거야. 션 형이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인데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믿어주었던 진정한 배우자.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레베카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 WWE 전설과 전설의 맞대결. 어농과 효농의 대결인 레슬매니아 26. 역시 두 전설 간의 손에 땀을 쥐는 공방이 한참 동안 오고 갔고, 허리 부상이 도져서 더 이상 힘들었는지 이만 경기를 끝내달라는 효령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명경기. 두 전설의 끝없는 사투 끝에 끝내는 언더테이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언더테이커는 승리의 세레모니를 감추고 급하게 퇴장하고 말지. 이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아닌 은퇴가 멀지 않은 션 마이클스의 자리였던 거야. 그의 마지막 레슬매니아였던 것이지. 효령도 울고 관객들도 울고, 관객들은 션 마이클스를 연신 외치며 그의 명경기에 감사했고, 효령은 그것을 따뜻하게 화답을 했지. 역시 며칠 후 션 마이클스의 은퇴 자리가 마련되고 모든 팬들이 울면서 그에게 세이 굿바이를 외쳤지. 그를 항상 지켜봐주고 응원했던 베스트 프렌드 트리플 H와의 뜨거운 포옹. 2011년 공로를 인정받은 션 마이클스는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고, 눈시울을 붉히며 얘기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다들 보면서 WWE가 정말 힘들 때 그 위기를 극복시켜준 션의 헌신에 정말 감사하는 모습이었지. 현재도 근근히 WWE에 출연하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이야.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하트 브레이크 키드의 레슬링 인생, 마치 영화 같은 그의 레슬링 인생을 난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형들도 당연히 그렇겠지? 혹시 션 마이클스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궁금해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